지난주 봉행된 제72주년 4.3 추념식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추념식은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두 번째 참석했죠.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분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가장 간소하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4.3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겠죠. 현장에 직접 다녀온 취재기자와 함께 72주년 4.3 추념식의 의미와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허지영 기자, 이번 추념식 정말 간소하게 진행됐죠?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코로나19의 여파를 가장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추념식이었습니다. 이 참석 인원이 대폭 조정되다 보니 이 감염 우려가 큰 고령의 유족분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게 예년 추념식 현장과 가장 달랐던 모습이었습니다. 또 모든 방문객들은 이 발열 검사를 통과해야만 입장할 수 있었는데요. 언론사마다 취재 인력도 2명으로 제한됐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추념식 모습도 크게 변화시켰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0주년에 이어서 2년 만에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번이나 참석한 건데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도 처음으로 또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에 의한 배의 보상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추념사에서 처음으로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생존 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이 고령에 접어든 상황에서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이들이 생존해 있을 때 배보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20대 국회 임기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죠. 이 특별법 개정안이 폐기될지 혹은 가까스로 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발언 말고도 주목할 점이 하나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4.3의 진상규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역시도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겠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네, 아직 제주 4.3이 민중항쟁인지 혹은 폭동인지 등을 두고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정경희 교수가 자신의 저서에서 4.3을 좌익의 폭동이라고 언급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제주 4.3의 진상규명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4.3 평화재단이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이 4.3의 진실에 접근해야 될 길은 멀고도 먼 상황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정명, 즉 정확한 이름을 부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다른 걸 하나 보시면요. 이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이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이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4.3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지난 70주년에 이어 다시 한번 전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이 아닐까 싶네요. 이제 또 이 추념식이 끝났는데 대통령이 유족들과 식사도 하지 않고 아마 선거 때문인 것 같은데 따로 방문한 곳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에어읍 화기리에 위치한 영모원이라는 곳에 방문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에 추념사에서 언급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영모원은 저도 그렇고 이 제주 도민분들한테도 익숙하지 않은 곳일 텐데요. 이 화기리에서 4.3으로 목숨을 잃은 이 민간인, 도민분들과 군인, 그리고 경찰 희생자들을 함께 기리는 장소로 가보시면 호국 영령비와 제4.3 희생자 위령비가 옆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념의 굴레 속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희생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이 화해와 상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의 영모원 방문은 이 이념의 틀에 갇혀 있지 말고 화해와 상생이라는 4.3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그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 4.3 특별법 개정안 얘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게 여야가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해법은 간단하거든요. 국회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국회를 열어서
처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도 했었죠. 원내대표들한테.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이 4.15 총선이 끝난 뒤에 오는 5월 말까지로 예정된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됩니다. 이 제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러한 대답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정작 법안 처리에 키를 쥐고 있는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신지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선거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그게 지금 선거 상황에서 그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심 원내대표의 발언에 질문을 드린 취재기자 저도 꽤나 당황스러웠는데요. 통상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라면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사안도 가능하겠다,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 마련이죠. 하지만 심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부족해서 이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면서도 이 20대 국회 안에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총선 이후의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이 예상치 못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네, 심 원내대표의 발언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또 민주당도 또 이게 혼란을 일으켰죠. 4.3 평화공원 위령재단 앞에서 엄지척 해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기서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주당 국회의원과 도의원 후보, 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이 4.3 평화공원 위령재단 앞에서 이 엄지를 추켜 세우는 자세로 사진을 찍어서 이 야당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에 민주당도 이제 해명을 내놨는데요. 이 4.3 추념식 전날 촬영한 사진이라면서 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오늘 도내 한 방송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질문이 오갔습니다. 이 제주시갑 송재호 후보는 이 기자가 요청한 자세라고 해명했는데 이 어느 기자가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이 미래통합당은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이 여당은 흑색 선전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